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놓고 주총 표대결이 내일 오전 9시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과연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총정리를 해봐야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사건이 내일 어느 정도 첫 번째 결론이 이제 날 예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삼성 측에서도 긴장감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엘리엇의 공격이 본격화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낯선 존재 아니었습니까? 예. 헤지펀드의 존재라는 게. 물론 삼성에서 어떤 공격이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고 공격을 예상하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질긴 또 독한 헤지펀드가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까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과 긴장감에 휩싸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내일 주총 오전 9시에 열리는 주총을 앞두고 그 마지막 한 표까지 그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 좀 이런 비장미까지 좀 감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정말 비장미라는 말이 정말 딱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이 지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현재 일단 삼성물산의 어떤 지금 주주 현황을 보면 삼성과 그 우호군인 KCC 이 지분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삼성 예.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3.82%고 그 삼성물산이 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KCC에 넘긴 그 자사주의 비율이 한 5.96%가 되기 때문에 일단 19%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예. 여기에 국민연금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면서 11.21%의 국민연금이 우호군으로 가세를 했습니다. 게다가 역시 11%대의 지분율을 가진 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국내 기관 역시 상당수는 어떤 삼성그룹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의 우호군으로 나설 역할이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40% 정도가 이렇게 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내일 안정적으로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예. 40% 가지고는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 참석률에 따라서 어떤 이 3분의 2라는 기준의 높낮이가 좀 변동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40%라는 우호 지분율을 확대해서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여기에 외국인을 일부 끌어들일 수 있다고는 예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기관보다는 어떤 찬성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이미 외국인 주주들은 상당수가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을 위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마지막 남은 부동층이 바로 지분율 24%의 소액 주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측은 이 마지막 남은 소액 주주 공략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액주주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만은 앞서서 이제 리스크로 하나 작용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바로 외국인 지분입니다. 네네. 현재 상황에서 뭐 국내 자문사 혹은 ISS 같은 경우에도 반대 입장을 좀 펼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던데요. 네, 사실 ISS 같은 어떤 글로벌 자문사를 제외하고서라도 국내 어떤 의결권 자문사들도 앵커 말씀대로 대부분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살펴봐야 할 게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합병 반대를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합병이란 게 양사가 합쳐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으로 또 ISS는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는 합병에 찬성할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주식을 다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선 어떤 부등으로 좀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어디가 더 많은지를 계산을 해서 어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그룹과 다시 말해서 물산뿐 아니라 어떤 모직 같은 삼성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관들은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 또 장기 투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합병 찬성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무조건 물산만 들고 있어서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 측도 외국인 일부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곳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외국인은 모두 엘리엇, 국내 기관은 모두 삼성 이런 아주 이분법적인 구도로만은 볼 수 없는데 예. 어쨌건 이런 어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그 엘리엇과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기관은 삼성 쪽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의 키는 소액주주들이 쥐고 있다. 따라서 ISS의 어떤 반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반 그 권고는
이제는 약간 지나간 얘기고 이제 남은 관건은 이 부동층인 소액주주에 달려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주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소송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도 처음에는 뭐 반대 입장 내놓을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가 남았는데 과연 소액주주 분위기가 어떨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뭐 포털에서 삼성물산에서는 광고까지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삼성그룹과 물산이 지금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어떤 언론을 통한 호소뿐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 500주, 1000주를 가진 소액주주들도 직접 방문해서 어떤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알리고 향후 주가 흐름을 설득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소액주주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10만 주, 무려 24%의 지분율에 달하는 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정확히 알긴 힘들지만 일단 삼성 쪽에 어떤 입을 빌어보면 소식을 전해 들으면 초반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초반에 합병 효과나 어떤 합병 이후 주가 흐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소액주주들이 어떤 설득 작업 이후에는 상당히 좀 삼성 측의 입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게 뭐 물론 그렇게 삼성 쪽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증권사들도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물산의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대로 합병이 무산되면은 주주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또 삼성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 성장성이 없는 건설업의 한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양단에 놓인 어떤 판세 분석을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주들의 상당수가 어떤 합병 이 무산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상당히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소액 주주가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참석률도 참 중요한 것이 이제 그 3분의 2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 마지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대선에서도 뭐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비가 오길 바라고 뭐 그런 예, 예. 패턴이 있죠. 뭐 참석률에서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언론 보도에서 참석률에 대한 기준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인용이 됐던 게 70%였습니다. 예. 원래 삼성물산의 역대 주총을 보면 참석률이 한 60에서 65% 정도 됐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살짝 더 높여 잡아서 70%라는 선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80%가 다 기준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들의 참석률이나 위임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일전에 SK와 SK C&C의 합병 사례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의 합병에 비해서는 사안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1.5%의 높은 참석률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80%, 높여 잡으면 85% 이상의 참석률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어떤 이 주총의 기준을 봤을 때 80%로 잡으면 삼성 입장에서는 5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예.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는 수치고요. 거기에 물론 85%, 90%로 높아진다면 그 요건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재 지분 구도에서 삼성의 우호군으로 파악되는 지분율이 한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최소 지금 53% 이상을 얻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3에서 14% 이상을 최소 그러네요. 확보해야 하는 게 지금 삼성물산의 관건이고요. 그렇다면 24%의 마지막 남은 부동층이란 이 소액주주 중에 절반 이상을 우호군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지금 입장은 마지막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초 초기만 해도 과연 될 수 있을까? 합병 무산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백중세로 접어든 만큼 예.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김신 사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경영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저희를 꼭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는 참 맑다는데 네. 과연 참석률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여름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좀 예. 아이러니한 현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한여름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참석률과 함께 또 어떻게 표대결이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제가 9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뭐 9시 주총 시작한다고 9시에 딱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봐서요. 네, 일단 9시라고 예고는 해놨는데 예.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뭐 주주가 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주가 아니면 들어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괜히 현장에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9시에 시작이 되면 어떤 명부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한 9시 반 전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세 가지 안건이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1호 안건이 이 합병 찬반이기 때문에 바로 한 9시 30분에서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인사말이나 이런 의뢰를 거친 다음에 한 10시 정도부터 어떤 투개표에 들어가면 예. 한 11시쯤에는 이르면 11시쯤에는 이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결과를 일단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물산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투개표에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 9시 반 이후에 시작을 해서 10시 정도의 투표가 들어가게 된다면 10시 40분. 뭐 근데 현장에서 좀 늦춰질 수 있겠죠. 예. 따라서 한 11시에서 11시 반. 아무리 늦어도 점심 전에는 일단 합병 찬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관건이 어떤 의사진행 발언인데 여러 주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지만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이 결과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내일은 참 스펙타클한 이슈앤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저희 시간이네요.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내일 또 현장에서 조정현 기자가 또 생중계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주총장 생중계를 통해서 그 현장 분위기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가 되고 있는 팩트들은 전해드렸고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상봉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좀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승기를 어디가 잡고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뭐 네. 법정 다툼은 삼성물산이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뭐 해외 자문사랄지 특히 뭐 ISS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어디가 현재로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국민연금 그 의결 이후에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삼성물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서도 어떤 참석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고 과연 그 53% 이상의 우호 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 지분 얼마까지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수치가 있으신가요? 아유, 그거는 전문적인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40% 정도는 확보 이미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참석률인데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금 거의 24.33% 가진 소액 주주 중에 상당수가 삼성의 위임장을 제출했고요. 또 전화도 많이 걸려와서 어느 정도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엘리엇의 의도가 옛날 SK 소버린 사태와 뭐 비슷하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봤더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네.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견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엘리엇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헤지펀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라든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그 행동주의, 공격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그 중요한 결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제가 또 칼럼을 통해서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합병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런 시너지 효과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 보면은 언뜻 보면 약간 좀 다른 사업들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의 주력은 건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이제 완화되고 있거든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었고 SOC라든지 이런 국토 개발 같은 것이 상당 부분 많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GDP에서 그 건설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모직과 같은 다른 사업과 같이 이제 합병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인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은 어찌됐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속 문제다, 뭐 재벌 문제다 그래서 반대를 뭐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뭐 현재로서는 이재용 회장, 부회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대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뭐 그 삼성그룹이 경영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주주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또 국민연금의 이제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의 장기적인 사업성뿐만이 아니라 또 삼성그룹 자체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치는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주주들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좀 순탄할 것 같았는데 6월 4일에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끼면서 갑자기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주총이 열릴 텐데 주총장에서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표 대결이고요. 저는 뭐 사실상 이 표 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어느 정도 큰 격차로 이제 그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를 이기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그런 그 결과가 앞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에도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뭐 표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후에 이 표 대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관전 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성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